지금 이제 금리가 여전히 아직 이렇게 높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지금 뭐 조금 바뀔 수 있을지 아니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데이터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실 게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뭐 팩트니까 이건 그냥 제가 잠실 파크리오의 30평대의 실거래 가격 변화 추이를 네.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근데 보시면 2021년도에 급격하게 상승하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빠진 상태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20, 30% 이렇게 빠진 건데 네.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죠. 그런데 이건 뭐냐? 원인이 뭐다?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목적으로 내가 집을 사놨는데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인상되니까 집을 빨리 파는 게 좋겠다라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런 변화가 있는 거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뭐냐면 대신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7건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를 때도 마찬가지긴 했어요. 오를 때도 이렇게 비싸게 산 사람이 35건밖에 없었어요. 근데 언제 거래가 많이 됩니까? 저희가 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 전에가 훨씬 더 이제는 많이 되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뭐 2016년, 17년, 18년 이때 그런 분들이 지금 집을 파는 거죠. 그때보다도 가격은 우위에 있으니까. 맞아, 그러네. 네. 네. 저 거래량 보통 뭐가 많고 뭐가 적은 거예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건? 그건 그냥 이런 흐름이에요. 100건 됐다가 70건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줄은 거죠. 70건 됐다가 35건? 어쨌든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데이터를 보실 때 절대 기준이 있는 게 있고 네. 사실 이렇게 플로우로 판단해야 될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수학 점수를 맞아왔어요. 네. 근데 70점을 맞아왔어요. 네. 이거 칭찬해 줘야 됩니까? 혼내줘야 됩니까? 아, 이게 좀 애매하죠. 그 친구가 뭐 전에 몇 점을 받았는지 모르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그건 기준이 없네요, 그러면. 이게 과거에 너 중요하네. 어땠어? 그 친구가 우리 아이가 네. 50점 맞다가 70점 맞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엄청 칭찬해줘야죠. 야, 너 진짜 최고야, 짱이야. 네, 그 어린아이들은 알죠. 과장해서 칭찬해줘야 되는 거. 네, 그죠. 얼굴에 막 맞아요. 이러면서. 네. 근데 100점 맞다가 70점 맞으면 아이 잘해라 이렇게 해야죠.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 투자로 판단할 때도 그렇게 플로우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싸 안 비싸? 절대 기준이 뭐야?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아까 그것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렇게 플로우로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절대적인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건 뭐예요? 그런 지표가 있어요?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거죠. 뭐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를 비교할 때 네. 서울의 지역별로 볼 때 서울의 자가 점유율, 내가 보유한 집에 사는 비율이 네. 43%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요? 네. 근데 울산은 68%예요. 엄청 높네요. 그러면 누가 더 투자하기 좋은 동네입니까? 서울?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기준에서 그거는 저량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거.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관심 가야 될 건 이런 유량 관점, 변화 관점에서 지표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기준은 없어요. 삼성전자 주식 5만 원이 비싼 거예요, 6만 원이 비싼 거예요, 10만 원이 비싼 거예요. 뭐 느낌상 10만 원이 비싼 거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10만 원인데 과거에 뭐 12만 원에서 10만 원이 됐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러면 안 과거의 되죠. 흐름인 거예요. 네. 네. 이해하셨죠? 네네네. 그래서 투자에서는 꼭 유량 네. 관점, 즉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들으시면 그럼 그렇게 다 생각하지 누가 해. 근데 여러분들 혼돈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아. 왜냐면 저는 오늘만 사니까. 그죠? 옛날에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막 이럴 때 가자 외쳤죠, 그때. 그 애널리스트나 레포트들이 뭐가 나온지 아세요? 뭐가 나왔어요? 애플보다 싸다. 그래서 더 간다. 네. 9만 전자 이렇게 갈 때. 더 오른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삼성전자는 40%가 올라서 9만 전자가 됐어요. 근데 애플은 20%밖에 안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저 관점이네. 유량 관점이네요. 그쵸. 플로어가 중요한 거니까. 뭐가 비싸고 싼 거는 흐름으로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네. 보시는 건 뭐냐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흐름으로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37건이 되면은 뭐 모레 예를 들어서 한 40건, 50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래량이 증가한 거예요? 안 증가한 거예요?
증가한 거죠. 그렇죠. 네, 증가한 거죠. 그럼 좋아지는 거네. 그렇죠. 네. 그렇죠. 뭐냐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2019년에 100건 됐으니까 지금 70건 돼도 안 돼. 천만의 말씀. 흐름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개인으로서는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계속 이렇게 보고 해석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걸 잘 들으시고 공부하시면 네.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네. 보고 책도 있는 거지 네. 뭐 혼자 다 하려면 그걸 왜 합니까? 그럼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월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움 드리려고. 맞습니다. 네. 아까 그 집을 사야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주택자분들. 그분들이 이제 집을 막 살려고 할 때 21년 막 이럴 때도 그런 말 많았잖아요. 막 내 집 마련 아무 때나 해도 되니까 그냥 회사 가까운데 그냥 아무 데나 사. 너 살 수 있는 거. 이런 얘기 해줬잖아요.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한가요? 그게 충격적인 말이죠. 그게 왜 집값이 오를 때 또 대부분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집 어차피 네가 살 건데 맞아요. 가격이 뭐가 중요해. 그리고 가격이 계속 올랐으니까 네. 너 그냥 네가 거주할 거면 사. 언제보다도 뭐가 중요해. 맞아요. 그래서 직주근점 얘기하고 뭐 맞아요, 또 맞아요. 교육 얘기하고 네. 막 난리 났어요. 맞습니다. GTX 얘기하고. 네. GTX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GTX 뭐 멈췄어요? GTX 건설 안 해요? 하죠. 근데도 GTX 지역들 지금 거의 뭐 30~40%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네. 두 가지가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사용 목적으로 보지 말라. 내가 쓰려고 보니까 가격이 상관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쓰는 물건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크게 저희가 관심 없어요. 어차피 쓸 건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필요한 건데. 네, 그렇죠. 네. 절대 그래서 특히 부동산 시장이나 이렇게 볼 때 시각을 투자 관점에서 보시라. 투자 목적에서 볼 때는 부동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사느냐입니다. 언제? 네, 뭐가 아니고. 무엇이 아니라. 네. 이런 고민들을 적절하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냥 맨날 사람들 나와서 뭐 네. 살 건데 어때요? 내가 네. 살 건데 그냥 빨리 사세요. 오늘이 제일 싸요. 네. 내가 거주할 거니까 아무 때나 사도 좋아. 네. 회사 근처에 사러. 회사 근처에 사. 이거 뭐 대출 받아서 사. 금리 싸잖아. 네. 그래서 저희가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사용 목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쓸지라도 내가 거주할지라도 네. 투자의 관점으로 그 물건이나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거죠. 물론 한 가지만 보는 것도 리스크예요. 막 언제 사야지 이것보다도 네. 어차피 이제 거주하는 목적도 있으니까 밸런스 있게 네. 언제와 무엇을 이렇게 밸런스 있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조금씩 현금을 모으고 계실 건데 그렇게 현금 모으면서 지금 기회를 엿보시는 분들이 하면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하면 안 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역설적인 건데 하나는 네. 뭐냐면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갖지 마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막 집값이 막 30% 빠지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조금 반등한다고 그래서 네. 내가 또 집 못 사는 거야? 막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너무 조급하지 말고 아까처럼 본질적으로 전세 가격이 빠지고 뭐 이런 시장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한 네. 단기간에 시장은 변동되지 않는다. 그게 시장의 본성이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주택자 분들은 또 이런 기간에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계속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상반된 거예요. 하나는 조급한 마음이 있는 반면 하나는 또 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편안한 마음이 생기냐면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주인이 제가 이런 말씀 요즘 많이 드리는데 집주인이 이제 전화 와갖고 네. 아이고 저기 어디 뭐 불편한 데 없어? 내가 수리 좀 해줄까? 욕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사 갈까 봐. 잘해주는 거네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전세 가격 많이 내려달라고 할까 봐. 그쵸. 겁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집주인이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임대인분들이 잘해주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 천천히 사면 되겠네. 뭐 여기서 오래 살지 뭐. 이렇게 해서 또 여유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 집 마련을 또 마냥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제 주변에는 심지어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집주인이 연락 와가지고 월세 주겠다고. 떨어진 그 전세금만큼 해가지고 이걸 시장 이율보다 더 쳐줘가지고 그렇죠. 월세 주겠다. 그걸 여월세라고 하는데. 여월세. 네, 그걸 요즘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월세가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근데 사실은 그게 저는 퀘스천이에요. 그거 돈을 빨리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그 돈을 묶여서. 그죠? 빨리 내 집 마련하려면 그 돈들도 잘 필요하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바로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기회가 있다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상반된 마음인데 하나는 너무 조급해 하시지도 마시고 너무 또 여유롭게 행동하시지도 마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 무주택자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의 변화를 읽고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을 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주택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 젊은 무주택자분들, 저희 월분 30, 40대 분들 보시니까 첫 번째는 내가 앞으로 내 집 마련할 지역이나 아파트를 구체적으로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한 10개 정도. 10개 좀 많은데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야 시장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그 10개를 정할 때는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파악한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보통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잠실이면 잠실하면은 거기에서 10개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골라보세요. 일단.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필터가 들어가는데, 네. 필터가 들어가는데, 뭐냐면 내가 사고 싶다는 거, 거주하고 싶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내 능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능력에 과연 맞는지. 내가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탈락이 되잖아요, 거기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30억짜리 내가 살고 싶어. 리스트에 넣었는데 이제 탈락. 많이 탈락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역이. 네. 처음에는 내가 가고 싶을 때 찍고 일단 거기서 필터를 걸어서 내가 살 수 있는 대로 하면은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가격으로 접근하면. 중요한 게 가격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은. 그래서 처음은 지역으로 접근하고 두 번째는 가격으로 하면 지역의 범위가 넓어지죠. 그러겠네요. 그럼 10개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10개를 과거의 가격과 거래량 흐름을 트래킹해요. 트래킹한다는 말은 계속 조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국토부의 실거래가 조회를 가보시면 그 해당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 가격이 얼마나 되고 건수를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트래킹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로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유량 체크해 보라고. 얼마나 올랐고 거래량 어떻게 변화했고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변할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가격이 왔을 때 사자고 하는 그 가격대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아파트가. 네. 내가 능력이 있으면. 네. 그런데 그 시점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점은 언제가 좋냐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할 때.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할 때. 근데 방금 여쭤보려고 했던 게 거래량은 얼마면 회복되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아까처럼 뭐 과거에 이게 100세대가 됐으니까 100세대처럼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전보다 회복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분기나 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지표를 보냐면 이건 검증된 지표는 아니에요. 제가 검증을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전월보다 증가하는 게 6개월 동안 지속됐을 때. 6개월 동안 계속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 절대 수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 수치에 현혹되지 마세요.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추세적으로 회복하는 구간이 나와요. 가격은 대신 안 오르고. 가격은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6개월 이상 올랐을 때 그때가 적절한. 그때가 적절한 시점. 이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개연성이 큰 거예요. 근데 요 개월은 제가 다음에 다시 수정해 드릴게요. 다음에 약속하겠습니다. 지금 연구 중이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도 사실 많이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올라가든, 가격은 근데 계속 떨어지지 않아도 이게 버티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안 올라도. 만약에 조금 오르면 어떡해요? 왜냐면은 거래량이 올라가면은 오를 수 있죠.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빠질 가능성이 커요. 네. 충분히 다져줘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특히 전세가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거래량을 그래서 그 아파트의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서울 아파트가 주간으로 몇 프로 빠지고, 뭐 몇 프로 회복하고, 네. 거래량, 이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합니까? 아니죠. 서울 아파트 전체에 사실 거예요? 그러고 싶지만,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정해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10개를 정하고, 그 다음에 필터링을 해야, 일단은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필터링을 하면 지역이 분산되니까 그 지역이 분산된 걸 따라서 가격이랑 거래량을 잘 지켜보고, 그리고 가격은 뭐 떨어졌을 때, 오르지 않았을 때 거래량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사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봐라. 예,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내 능력이 딱 왔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능력이란 차원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진지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능력이란 건 뭐냐면 최대한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출을 해서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거죠. 대출을 많이 해서 사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네. 위험한 게 아니고, 대출을 많이 해서 비싼 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대출을 많이 해서 싼 아파트를 사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사자와 비유를 많이 하는데, 사자가 먹이를 네. 잡을 때는요, 먹이가 많이 다니는 지역에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맞아요. 지켜보고 있어요. 동물원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무리떼가 지나갈 때 가장 약한 놈을 잡아요. 아, 그래요? 뒤에 가는. 제일 큰, 그러니까 약간 먹음직스러운 애가 아니라. 아니에요. 다치거나 약한 애. 우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계속 있다가 사자가 가장 빠른 속도가 80km예요. 네, 완전 빠른데? 네. 최대한 속력을 내서 가장 약한 놈을 잡아요.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먹고 네. 하루에 20시간 동안 잠만 잡니다. 이게 투자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말씀하신 게 딱 맞네요.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막 해서 막 강자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최대한의 노력은 하는데 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기가 뭐 안 좋고 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해서 막 전세 떨어져서 급매물 나오고 이런 분들이 사실 약한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할 때 최대한의 능력을 일으켜서 내 집안에 하시고 그다음에 푹 쉬시라. 다시 강조하지만 대출해서 집을 사는 건 문제가 아니다. 대출해서 비싼 집을 사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죠? 근데 그 비싼 집이라는 것도 그 대출의 비율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에서 비율이 내가 최대한에 하고 싶어도 내가 능력이 한정되어 있으면은 너무 대출을 많이 받으면 그건 비싼 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은행에서 정해줍니다. 정해줘요? 대출 한도는. LTV? 네네. LTV. 그거는 한도로 무조건 꽉 채워라.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네, 감내할 수준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네,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종국의 우리가 최종 목표는 대출을 적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네. 사실 내 집 마련을 어떻게 싸게 하는 게 목표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더 맞추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급쟁이 부자들 채널과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혹시 소감 조금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애를 먹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월부에 좀 애정이 있죠. 왜냐하면 특히 젊으신 분들이 또 많이 보시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고 싶고 사실 젊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약자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험이 없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투자나 부동산 시장에서 항상 약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험이 없죠. 사실 최근에 20, 30대가 집을 샀는데 20, 30대는 한 번도 집값이 떨어지는 경험을 해본 지 없었어요. 최근에 다시 처음 경험하는 거죠. 맞아요. 고통도 네. 클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약자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이 보실 것으로 예상하고 오늘은 좀 뭐랄까 소탈하게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수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